일단 특히 이제 얇은 우리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위에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습제를 평소보다 오히려 좀 더 많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에 온천수 같은 걸로 미스트 있으니까 잠깐 나가서 이렇게 좀 온도도 좀 낮춰주시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한 번은 순한 세정제로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비싸고 기능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있는 건지. 제가 이제 피부과 의사로서는 적당한 가격대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장품이 생각보다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좋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품질 차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은 조금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안정성 테스트, 임상시험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온 지 좀 어느 정도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초 화장이라 그러면 뭐 로션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여자분들이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또 무슨 크림 바르고 정말 그렇게 여러 개를 기능성으로 다 발라야 되는 건지. 너무 많이 나눠서 사용할 이유는 사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보통 크림을 사용할 때 조금만 쓰니까 효과가 없는데 약간 묽은 로션과 크림을 같이 쓰면 보습이 더 잘 되겠죠. 그런 효과로 인해서 쓰는 거고, 양만 정량을 지켜서 쓴다면 시리즈로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반강제적으로 이제 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요즘 건 1인 혹시- 1팩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 혹시 도움이 되나요? 그런 팩을 해주시는 것은 대부분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 자주 하다 보면 팩이 보통 이렇게 물에 흠뻑 적신 형태이기 네네네. 때문에 수분이 많을수록 방부제가 많이 화장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팩을 계속 썼는데 좀 따끔거리고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사용을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게 우리가 보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분도 중요하다. 이게 장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대체 뭘 잡아야 되는지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뭐 수분 크림 또 무슨 뭐 재생 크림, 영양 크림, 그냥 의사가 봤을 때는 그냥 보습제인데 이제 많은 다양한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발라야 될 것 같지. 예, 근데 이제 수분 크림은 아무래도 수용성 성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킨 크림이지만 따져보면 유분이 아예 없는 제품은 사실은 드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젤 형태로 되고 대부분 수균제만 들어있는 경우는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이게 수분을 오히려 바깥으로 증발시키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장품을 고르는 기본적인 방법은 한 달 이상 썼을 때 트러블이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맨 먼저 이제 유주 테스트라고 해서 팔 안쪽에다가 일주일 이상 발라보는, 그렇게 사용해보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 매일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 여기 발라보고 샘플을 계속 괜찮으면 그걸 사면 되겠군요. 아니 저희는 이제 샘플을 드리니까. 네. 아니 저희가 사실 항상 궁금한 게 피부과 의사는 어떤 화장품을 쓸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아무거나 바르고 있고요. 그 아무거나가 아니, 뭘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니까 사실 화장품을 거의 사는 일은 없고, 좋으시겠다. 아토피 피부염 화장품들이 주로 무난하거든요. 보습도 뛰어나게 잘 돼 있고 향도 없고, 근데 사용감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백화점에서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서 받으면 어쩜 이렇게 향이 좋고 어쩜 이렇게 발림성이 질감이 좋을까, 오히려. 근데 피부에는 그다지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많은 경우 피부과에서 유통하는 그런 화장품들을 일반적인 보습제, 아까 세타필이나 뭐 아토베리어, 제로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이. 근데 이제 뭐 미백, 그리고 피부 노화, 이제 대표적인 성분들이 비타민 C와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타민 C는 아침에 바르고 저녁 때 비타민 A를 바르고 이 생활은 거의 10년째 계속 하고 있고, 써야 돼. 실제로, 비타민 네. C, 비타민 A.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캐스터웨이 네네네. 그 영화를 봤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섬에 화장품을 3개를 가져가니까 아니 중요한 건데. 네, 그러면 네. 보습제, 네. 아까 말씀드린 세타필 같은 네. 보습제,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네. 폭삭 늙어서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레티놀 같은 비타민 A 유도체, 이렇게 3개를 가져가겠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가려면 이 3가지 화장품을 들고 와라. 이게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타민은 보통 우리가 먹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실제 비타민은 먹는 게 아니라 피부에 양보하는 게 맞는 건가요? 먹는 것도 중요하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근데 먹는 거는 비타민 A는 과다증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비타민 C는 먹어서 높일 수 있는 농도가 한계가 있고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바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먹어서 도움이 되는 많은 제재들은 지방산들, 뭐 견과류, 뭐 오메가3 뭐 이런 생선류들, 들깨 뭐 이런 것들 먹었을 때 피부에 윤기가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 민감성 피부 및 안면 홍조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라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민감성 피부는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얼굴에 피부 질환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모든 분들을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자 이런 클리닉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홍조, 가려움, 열감 이런 것들이 반복되실 경우에 심지어는 또 전신 질환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시면 열심히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